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2022년 2월 4일 이제 설날이 한 이틀 정도 지났고요. 설 명절 기간 중에 이제 저희 키즈 카페나 주니어 카페, 베이비 카페 이 사장님들 모여 있는 협회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이제 관련 기사 하나가 올라왔고요. 오늘 다룰 영상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방법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되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에 대해 해당된다라고 하시면은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받으실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관련 기사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작년 11월 말에 아마 올라온 언론 기사고요. 제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키즈카페는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었는데 이제 내년 6월 8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6월 8일이란 건 올해입니다. 2022년 6월 8일부터는 이제 실내 키즈카페도 다중이용업소에 지정돼서 새로운 소방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 기사 내용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개정안은 시행 이후로 새로 허가받는 경우는 이제 이런 변경된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맞게끔 소방안전 기준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관련해서는 이제 그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기존 업체는 그냥 기존처럼 하면 되고요. 단 문제점은 기존 업체인데 양수양도를 제3자에게 하게 되면 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허가를 이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맞춰서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맞는 이제 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쉽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루고요. 하여튼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협회 측에서 이제 소방서나 이쪽에 이제 문의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언론 기사가 이제 뭐 어디 찌라시 보고 글을 쓰진 않았을 거고요. 이제 요게 이제 아마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키즈 카페 영업 형태를 보면 매장 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점 면적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식당 중에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키즈 카페라는 게 모호한 이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라는 게 딱 어떤 업종이다 어떤 업태라고 현재까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뭐 기타 이용 시설업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 없이 기타 유원 시설업으로만 등록돼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소방안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안비 대상이 아니었어요. 즉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뭐 놀이시설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뭐 한 100평이든 150평 미만 중소형 평형대가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기존 매장 중에서도 식당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면적이거나 뭐 지하라든지 지하 같은 경우는 15평, 17평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하일 경우에 매장이 지하에 있을 경우 그 주방, 식당 요 식당 공간이 17평인가 넘어가면 이제 다중이용 시설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지상은 또 다릅니다. 1층은 또 다중이용 시설에 그러니까 소방 안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아니 어쨌든 기존 매장 중에서도 매장 면적이 큰 경우에는 소방 안비 대상으로 이제 그 완비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이지만 70% 이상은 아마 소방 안비를 받으셨을 거고요. 이제 한 뭐 2, 30%, 3, 40% 정도 되는 매장은 소방 안비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키즈 카페는 식당 면적과 상관없게끔 기타 이용 시설업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윗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하는 경우나 뭐 기존에 소방 안비를 받았던 이제 중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양도를 한다든지
또 새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더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기존에 하셨던 업체 중에 소방 안비가 없는 경우에 또 그거를 양수양도할 경우, 키즈카페라는 건 양수양도가 어쩔 수 없이 시설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문제가 크다라는 거를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소방 안비를 이제 받아야 되는 다중이용 업소가 될 경우에 소방 관련돼서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냐? 물론 요거 말고도 밑에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요. 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소방에 필요한 부분이 스프링클러 시설해야 되고요. 방염 필증 받아야 되고요. 피난 통로 비상구. 요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는 돈으로 되는데 요건 돈으로 안 돼요. 각 방마다 이제 감지기나 비상 스피커라든지 이제 경보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요. 또 복층, 중위층이라죠.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키즈 카페를 하다 보면 놀이시설로 이제 2층 같은 경우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적은 공간에 많은 놀이시설을 넣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이제 소방에서 이제 확인을 받기 때문에, 소방에서 이제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층 시설이 돼 있을 경우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소방 안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복층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엄연히 따지면 소방서 직원이 소방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 복층을 가지고 이거는 뭐 복층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진 않지만 이제 이걸 확인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안 되는 거니까, 복층이기 때문에 소방 화재 발생 시 문제도 크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가의 승인을 받아와라. 근데 건축가에서는 100% 복층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중이용 업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소방 안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딴지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가에서 굳이 나와서 이 복층을 보고 딴지를 잡지 않은 한, 누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이거 나와서 이거 하라 말아 하고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복층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그래서 기존의 뭐 다중이용소가 아닌데 양도양수를 하는데 복층에 기존에 매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 왜 어렵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소방 원비를 묘기한 필수 항목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 피난 안내도도 붙여야 되고, 비상 후레쉬라든지 뭐 방화문 같은 경우 이제 출입 비상구 같은 경우 일반 문으로는 안 되고요. 또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외부 창문은 어느 정도 막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본인 매장에 그 필름이 아마 대부분 많이 부착되어 있을 거예요. 뭐 카운터라든지 가구라든지 벽면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인테리어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 필름에 이런 종이로 방염 딱지가 안 붙어 있다면 그거는 방염 자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제 방염 자재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거든요. 면적의 50% 이상은 이제 방염 자재를 써야 되고요. 이 방염 필증이 없을 경우에는 소방 안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 이제 실로 구분되는 모든 공간에는 이 감지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피난 유도등이 또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이제 피난 유도등은 이제 소방 분전함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데 다 연동이 돼야 되고요. 큰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방제실하고 다 연동이 되게끔 이제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스프링클러가 요즘 건물 같은 게 안 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이제 평수가 애매한 경우 80평, 100평 이런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가 안 나옵니다. 스프링클러 허가가 안 나오죠. 뭐 비용으로 따지면 뭐 감지기, 피난 유도등 이런 거는 뭐 1, 200이면 할 수 있는데요. 방염 필증도 뭐 몇백이면 하겠죠. 이제 싹 그 기존에 있는 필름에다 덧붙이는 걸로 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프링클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자체에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돼 있다. 옛날 건물이라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 안비를 받기 위해서 방염 필증이라든지 감지기라든지 피난 유도 등이라든지 스프링클러 하는데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돼 있다면 돈이 뭐 몇백에서 뭐 제가 봤을 때 스프링클러 안 돼 있다 그러면 기본 몇 천원 나올 거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왜냐하면 천정이 돼 있으면 천정 뜯고 배관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공사하는 거랑 인테리어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공사 돼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소방 완비를 받기 위한 필수 항목 두 번째. 이 부분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피난 통로 비상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매장에 출입구는 있는데 비상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출입문이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중대형 매장은 아니지만 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출입문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비상문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법이 그래요. 근데 이 비상문을 아무데나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써 있는데요. 매장 장변의 50% 이상의 길이의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매장에서 제일 긴 이게 평면도라면 매장에서 제일 긴 면의 길이 만약에 50m다. 그러면 25m 이상은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한 가운데 있다. 그럼 여기까지가 25m겠죠. 이쪽에는 비상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25m가 넘어가는 이쪽 여기에만 이제 비상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건데 문제점이 뭐냐면 뭐 단독 건물 같은 경우 옆에가 이제 뭐 건물 외벽인 경우가 많죠. 이제 이쪽이 뭐 복도에 계단이 있을 거고 여기는 뭐 낭떠러지죠. 건물 외벽이죠. 그러면 비상 계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상 통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대로 큰 건물이더라도 단독 매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호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호실들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비상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25m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출입구가 조금만 뭐 1m만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딱 정중앙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한 1m만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요 끝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상구를 들어오는 거 나가는 요걸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할래도 기존에 여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다를 것이고 또 반대로 이쪽에 복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도가 없을 경우 이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한 가지죠. 이제 이렇게 할 때 내고 싶을 때 방법은 요만큼을 잘라냅니다. 기존의 시설을 없애버려요. 시설을 없앱니다. 그래서 문을 이쪽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시설을 없애고요. 여기 시설을 없애고 이 벽도 다 터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들어와서 이용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는, 그럼 여기하고 거리가 25m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 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100% 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요. 요런 환경들이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양수양도를 해야 된다. 근데 비상구가 지금 그러니까 주출입구 하나고 비상문이 없다. 우리는 중소형 매장이라 비상문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 본인 매장이 제일 긴 길이를 재시고요. 그게 50%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주출입구에서 그 50% 길이가 된 길이만큼 떨어진 공간에 비상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만들 수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출입구에서 복도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비상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복도를 따로 하나 요렇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복도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비상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소방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가 납니다. 아마 이제 올해 6월 달에 아마 이제 관련 법이 이제 시행되면요, 양수 양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매장들 많을 거예요. 특히 중소형 매장대들 같은 경우는 이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뭐 중대형 매장들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소방 완비를 다시 아마 양수양도 할 때 받으라고 하던가, 안 그러면 다행인데 기존 이제 받았던 소방 완비가 그대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소방 완비를 양수양도 하면 사업자가 명의가 바뀌니까 새로 완비를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뭐 영상으로 찍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릴게요.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좀 명절 기간에 조금 이슈가 됐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